여러분, 프로야구에서 진짜 승부수는 언제 던지는 걸까요? 페이드 에어를 잡았을 때? 트레이드로 이름값 있는 선수를 데려왔을 때? 아닙니다. 진짜 승부수는 사람들이 왜 저 선수지? 라고 묻는 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KIA 타이거즈가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한 줄 요약부터 해보죠. 에메르 통산 450경기, 카스트로 100만 달러 연깁, 할시버그 박찬호 공백, AQ 데일로 대체, 올러 120만 달러 재계약 확정.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보면 단순한 외국인 교체가 아닙니다. 이건 KIA가 외국인 활용 철학 자체를 바꿨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이름부터 짚어야 합니다. 카스트로, 메이저리그 450경기.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영입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팬들 반응은 의외로 엇갈립니다. 왜 카스트로지? 100만 달러면 애매한 거 아냐? ML 450경기면 전성기는 지난 거 아닌가? 이 질문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KIA는 이 반응을 알고도 이 선수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셔넌맘 톰나나. KIA는 카스트로를 홈런 폭탄으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 이해도와 안정성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50경기를 뛰었다는 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벤치, 플래툰, 대타, 주전 모든 역할을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KBO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KIA가 카스트로에게 기대하는 건 30홈런이 아닙니다. 라인업에서 빈 구멍을 만들지 않는 타자, 하루 이틀 부진해도 팀 리듬을 깨지 않는 선수, 젊은 타자들 사이에서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존재. 이게 바로 KIA가 이번 외국인 타자를 통해 노리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만 달러일까요? 이 금액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패하면 큰 손해는 아니고 성공하면 가성비 대박이 됩니다. 즉, 리스크를 계산한 도전입니다. KIA는 외국인 한 명에게 모든 걸 거는 팀이 아닙니다. 대신 3명을 묶어서 하나의 구조로 씁니다. 이 구조의 두 번째 축이 바로 AQ 데일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팬들이 놀랍니다. 박찬호 공백을 외국인으로 메운다고? 그것도 80억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의 자리를? 이건 단순 대체가 아닙니다. 포지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박찬호는 공격력, 수비세 상징성까지 모두 포함된 선수였습니다. 그 공백을 같은 유형으로 채우려 했다면 KIA는 절대 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이겁니다. 같은 자리를 채우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AQ 데일은 박찬호의 이름값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격 흐름과 수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KIA는 지금 한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빠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게 바로 외국인 3인방을 동시에 설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올러 120만 달러 재계약입니다. 이건 이번 외국인 구상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올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IA는 이 선수를 가장 먼저 붙잡았습니다. 왜일까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리그 적응 끝, 구장 적응 끝, 수비 포수 호흡 검증 완료. 외국인 투수에게 이 조건은 금액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120만 달러라는 숫자는 KIA가 올러를 에이스급으로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 계획 안에서 확실한 축이다. 즉, 변수가 아니라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3명을 한 장면에 놓고 봐야 합니다. 카스트로, 타선 안정과 경험, AQ 데일, 구조 재편과 균형, 올러, 마운드 기준점. 이 조합은 폭발력보다는 지속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팀은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문은 남습니다. 카스트로가 KBO 투수들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AQ 데일이 박찬호 공백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받아낼지, 올러가 진짜 중심 투수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따라 이번 외국인 3인방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무난한 선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IA는 이번에 운에 기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구조, 역할을 모두 계산한 뒤 판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3인방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시즌 운영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3명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지, 카스트로는 어느 타순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할지, AQ 데일은 어떤 방식으로 박찬호의 공백을 지워버릴지 파트 1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KIA의 외국인 구상은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돌아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가 실제 경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단순한 무난함을 넘어 판을 흔들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스트로부터 보죠.
카스트로를 두고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디에 써야 가장 무서운가? KIA 내부에서 그려놓은 그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타자, 카스트로는 라인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타입이 아니라 라인업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앞 타자가 못 쳐도 흐름을 끊지 않고 뒷 타자가 부담을 덜 느끼게 만드는 타자. 이건 숫자로 잘 안 보이지만은 시즌 전체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스트로의 타수는 1번이나 2번 같은 변수형 자리가 아닙니다. 3루 5번 사이 딱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는 홈런을 치지 않아도 상대 배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공을 많이 보게 만들고 스트라이크를 쉽게 주지 않게 하고 불펜을 일찍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 이게 바로 ML 450경기의 진짜 가치입니다. 다음은 이번 외국인 구상의 가장 논쟁적인 카드 AQ 데일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박찬호 공백을 외국인으로 메운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박찬호는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팀의 상징이자 리듬이었기 때문입니다. KIA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Q 데일에게 박찬호의 역할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KIA가 AQ 데일에게 기대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수비 부담 분산, 타선 흐름 유지. 박찬호 한 명이 수비에서 커버하던 범위를 이제는 여러 명이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박찬호가 해주던 연결의 역할을 AQ 데일이 맡습니다. 즉, 한 명의 100을 여러 명의 6x70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팀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떴던 포인트 하나. AQ 데일은 박찬호의 대체자가 아니라 박찬호 이후의 구조를 여는 카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왜 박찬호만큼은 아니지?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IA는 그 반응까지 계산한 상태입니다. 이제 올러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올러의 120만 달러 재계약은 이번 외국인 구상의 가장 안정적인 축입니다. 이 계약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변수는 2명이면 충분하다. 카스트로와 AQ 데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카드라면 올러는 이미 환경을 끝낸 카드입니다. KIA는 올러에게 에이스 계열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역할을 줍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기준점, 연패를 끊는 카드, 불펜 소모를 최소화하는 투수. 이건 성적표보다 운영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올러가 있는 날은 팀이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계산이 쌓이면 시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KIA는 올러에게 과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한 신뢰를 줍니다. 이게 120만 달러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세 명을 한 장면에 놓고 실제 경기 흐름을 상상해봅시다. 선발은 올러가 버텨주고 타선 중간에는 카스트로가 버티고 수비와 연결은 AQ 데일이 맡는다. 이 구조는 폭발적인 하루를 만들기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하루를 반복합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리그는 이런 팀을 가장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하루 이기고 하루 지는 팀은 상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5할 이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팀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KIA는 이번 외국인 3인방으로 바로 그 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카스트로의 방망이가 생각보다 빨리 식을 가능성, AQ 데일이 수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 올러가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 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 그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상호 보완이 전제입니다. KIA가 이 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명이 실패해도 두 명이 받쳐줄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외국인 3인방이 판을 흔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외국인 3인방은 시즌이 깊어질수록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가성비 성공 사례가 될지, 조용하지만 강한 팀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안전하지만 아쉬운 선택으로 남을지, 그 평가는 결국 가을 야구의 문턱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KIA의 이 승부수가 어떤 결말로 향할지, 그리고 이 조합이 정말로 리그판을 바꿀 수 있을지는